안녕하시라. 아글레오네마 실버 퀸 안녕. 열대서림 책방 열었습니다. 아시라 안녕. 아시라 오늘 모미리가 등장했어. 모미리 너무 귀여운 모미리. 그냥 잠깐 여기다 둘까봐 너무 귀여워가지고. 아시라 오늘도 영화 이야기 할 거야. 영화 이야기. 책방이지만 책 이야기는 안 하고 자꾸 영화 이야기만 하는 열대서림 책방. 오늘 영화는 1917이야. 1917 영화 수다야. 무슨 얘기 할지도 잘 모르겠어. 그런데 이거 약간 이 수다 궁금하다고 뭐 이렇게 해주시는 분들 계셔가지고 막 뭔가 또 좀 잘해야지 막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또 자꾸 안 하게 되더라고. 그러니까 또 계속 미루게 되고. 그래서 그냥 뭘 또 잘해. 뭐 수다를 더 잘하는 게 또 어디 있어. 그래서 그냥 해야 되겠다 생각하고 그냥 오늘 시작을 해보는 거야. 그래서 오늘 영화는 1917 또 스포 수다. 영화 되게 좋은 영화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꼭 보시면 좋을 것 같다. 그래서 이런 스포 먼저 듣기보다는 그냥 영화 자체 이 수다는 그냥 그렇게 의미가 있는 게 아니니까 영화 자체가 좋은 영화니까 혹시 못 보신 분들 계시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나는 대단히 잘 만든 영화라고 생각해서 영화사에도 난 남는 영화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특별히 이렇게 호불호도 이렇게 안 갈리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좀 드네. 그래서 스포 경고는 이 정도로 하고 영화 이야기 하자면 그러니까 이거 궁금하다고 해주신 분들 계셔가지고 그러고 보니까 약간 신청 수다 같은 거네. 신청곡이 아니라. 그래서 여기 모미리가 선글라스 끼고 있어. 이렇게 안녕하세요, 모미리입니다. 저는 오늘 수다에 잠깐 들어왔습니다. 무슨 뭐라는 거야? 뭔가 그냥 신청곡이라고 하니까 신청 수다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면 이거 다 그냥 수다잖아. 그냥 이렇게 뭐 분석도 아니고 뭐 후기기도 한데 뭐 그냥 진짜 그냥 완전 잡담이어가지고. 그래서 수다 DJ 신청 수다 받습니다. 저는 모밀이고요. 여기서 제 목소리를 따라하는 사람은 뭐라고 불러야 될지 모르겠네요. 그런데 그냥 5월이라고 불러도 될 것 같아요. 5월 DJ 5월 DJ. 나는 DJ 모밀 DJ 수다 DJ. 너무 귀여워. 진짜 내가 이상한 사람 되고 있다. 너무 귀여워. 그래서 뭐 수다 받으면 수다 신청 받으면 언제든지 수다 진행합니다. 댓글로 수다 신청하셔도 되고 아니면 좀 샤이 하시면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얼마든지 모미리가 준비합니다. 수다 DJ. 진짜 너무 웃기다. 자꾸 모밀이 등장시킬까봐 자꾸 모밀이 가지고 모밀이 보고 있어. 자꾸 뭐 하고 싶어져. 자꾸 기분도 좋아지고. 그래 수다 해보자. 수다
1917 해보자. 오밀이 근데 너 너무 많이 가려가지고 안 되겠어. 아이고, 이제 됐다. 1917 그 내가 다 너무 재밌게 봤거든. 너무 좋게 봤고 그 영화 자체가 너무 좋아. 너무 좋아. 막 편애하는 게 느껴지지. 그 1917을 내가 언제 봤나 했더니 내가 극장에 걸렸을 때 내가 봤었더라고. 그래서 아까 내가 다시 확인을 했는데 그러니까 2020년에 봤더라고. 2020년 아이맥스에서 봤더라고. 그 막 아이맥스로 제일 크다는 데가 아마 용산인 것 같은데 용산에서 그래서 내가 본 것 같고 그때가 이제 막 코로나 막 시작돼서 막 이게 지금 도대체 뭔 상황인가 할 때쯤이었던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때 아마 그때 내가 정확히 지금 기억이 안 나는데 벌써 지금 3년 전이야. 지금 너무 시간 너무 빠르지. 그래서 그때 아마 근데 내가 코로나 저거 하고 아마 나 약간 그런 거 통계 같은 거 조금씩 이렇게 관심 있다 보니까 보통은 그런 거 이제 사고 같은 거 이렇게 봤을 때 그때 내가 아마 자동차 교통사고 기준으로 아마 그때 확진자도 내가 좀 내 식대로 생각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이게 확률이 어느 정도 될까 그렇게 생각을 했지. 근데 그러다가 이제 상황 심해지고 그리고는 이제 2021년에는 영화관을 딱 한 번 갔더라고. 영화관 딱 한 번 가서 그게 듄 영화 본 거고. 어 그때 영화도 내가 이걸 봐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못 했는데 그거를 이제 봐야 된다는 거야. 이제 내가 이제 덩달아 갔어. 그래서 갔는데 너무 좋은 거지. 너무 그러니까 나 영화도 잘 몰랐고 1917이라고 돼 있길래 그냥 내 추측에 그럼 뭐 1차 세계 대전이겠거니 그렇게 생각을 했지. 뭐 연도 자체가 좀 그러니까. 그래서 뭐 포스터도 그렇고 그래서 그 정도만 알고 가서 봤는데 영화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이렇게 정보 없이 난 가는 게 너무 좋은 것 같아. 영화에 대해서 일체 모르고 가는 게 너무 좋아. 그래서 뭔가 아는 게 전혀 없는 상태에서 영화를 보는 게 너무 즐거워. 그러면서 이렇게 그러니까 완전히 내가 무슨 경험을 하게 될지 모르는 상태로 이렇게 보는 거라고 해야 되나? 그게 너무 좋아가지고 그래서 그때 그렇게 해서 영화를 봤지. 영화를 보고 그 다음에 작년에 내가 또 봤어. 작년에 돌비 극장에서 1917이 다시 나온 거야. 그러니까 그때 아마 다른 그 열대서림 우리 열었을 때도 얘기 나눴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돌비 시네마에서 그 메가박스 돌비 시네마에서 이렇게 영화 신청을 받았나 봐. 돌비로 보고 싶은 영화들을. 그러면서 그게 이제 투표에 됐는데 1917도 있고 그 다음에 저거 듄도 있어가지고 듄도 이제 그 돌비에서 재개봉을 하고 그래서 그게 1917도 돌비에서 해가지고 작년에 또 봤지. 그러니까 작년이 2022년이니까 2년 만에 내가 또 본 거지. 2년 만에 내가 또 봤고 또 너무 좋았고 돌비로 봐서 또 좋았어. 나는 지금 돌비가 너무 좋아서 그냥 이제 아이맥스는 이제 약간 관심 받게 됐어. 내가 큰 화면 좋아하긴 하는데 소리가 더 중요한 것 같아. 소리가 너무 더 뭔가 체험이라는 거에 소리가 주는 영향력이 더 큰 것 같아. 그래서 물론 관이 너무 작으면 안 되겠지만 근데 돌비관 같은 경우에 이제 뭐 관이 작은 것도 아니고 그래서 나는 지금 돌비가 지금 최고인데 그렇게 이제 1917을 이제 두 번 봤지. 두 번 보고 영화가 대단히 좋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저걸 안 했어. 그러니까 OTT에 1917이 있거든. 아마 넷플릭스에도 있고 할 거야. 근데 그거를 내가 다시 안 봤어. 그때 처음 내가 극장에서 보고 나서. 그리고 그 이번에 이제 돌비에서 또 보고 그 다음에 이제 OTT로 아직도 안 봤어. 그냥 단지 몇 장면 확인하고 싶은 장면, 첫 장면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그거 잠깐 틀어보고 그리고는 또 안 봤어. 그게 이제 그러니까 OTT로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그냥
그냥 이렇게 뭐 핸드폰은 물론이고 그냥 뭐 모니터로 이렇게 보고 싶지가 않은 거야. 작은 화면으로 영화관에서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안 봤지. 그런데 이제 내가 이번에 돌비를 봤으니까 좀 영화가 좀 더 생생하게 이제 내 기억에 있지. 그리고 근데 영화 자체가 너무 잘 만들어져 가지고 영화가 내 머리에 되게 잘 남아있는 편인 영화인 것 같아. 내가 영화를 잘 이렇게 기억력도 별로 그렇게 막 썩 좋지가 않으니까 금방 까먹고 내용도 잘 못 따라가고 하는 편이지만 1917 같은 경우에는 뭔가 이렇게 머릿속에 좀 잘 남아있는 것 같아. 잘 남아있고 시간이 지나도 그리고 게다가 또 봤으니까 또 이렇게 잘 남아있지. 1917이 그때 내가 2020년에 그때 보러 갈 때 내가 무슨 이야기를 들었냐면 그때 기생충도 이제 아카데미 이제 뭐 상을 받네 마네 그 상을 받았겠지. 그러니까 그때가 아마 상을 받고 난 이후일 텐데 근데 이게 노미네이트가 되게 많이 됐는데 그중에 근데 이제 기생충이 많이 상을 받았다라고 하고 기생충도 내가 봤지. 아마 극장에서 봤을 거야. 기생충도 딱 한 번 극장에서 봤지. 그리고 나서 이제 1917을 본 건데 1917 보고 나서 왜 기생충이 왜 받았어? 약간 난 그런 느낌이었거든. 그런 마음이었어. 이렇게 훌륭한 영화가 있는데 약간 이 생각이 들었지. 뭐 그것도 뭐 이야기 해볼 만하겠다. 그 얘기부터 할까? 그 1917이 그러니까 기생충 재밌게 봤는데 그러니까 그것도 좀 뭐라고 해야 돼? 그러니까 봉준호 감독 영화도 이제 나는 약간 흥미가 되게 많이 떨어졌거든. 그 설국역 열차 이후로는 되게 설국역 열차가 난 너무 그냥 그랬어가지고 그래서 그때 설국열차 내가 보고 나서 영화관에 앉아 있었던 내가 기억이 나는데 그냥 그게 이제 좀 관심이 되게 식어버렸어. 그러니까 뭐 이렇게 누가 영화를 만들었거나 누가 출연을 하거나 할 때 보통은 일단 관심이 있어야 되잖아. 어느 감독이 영화를 만들었대. 누가 어떤 배우가 어느 영화에 출연한대 라고 해서 그게 관심이 있으면 내가 이제 보러 가게 되는 거잖아. 근데 그때 설국열 열차를 보고 이제 되게 식었지. 그러니까 그럼 식으면 내가 영화 잘 안 보거든. 그러니까 뭐 그 감독이 됐든 뭐 배우가 됐든 아니 뭐 이제 각본가도 영화의 또 중요한 그거니까 그런 요소가 이제 별로라고 이제 내가 생각되고 내가 관심이 이제 안 가게 되면 이제 안 보게 되는데 설국열차가 나한테 그랬던 영화야. 그래서 기생충도 이제 덩달아 간 거지. 아마 나 혼자 볼래라고 했을 때라면 영화관 안 갔을 것 같아. 기생충도. 그리고 기생충 가서 보고 뭐 나름 재밌게 봤는데 그냥 그 봉준호 감독이 주제 있잖아. 항상 어떤 사회적 어떤 거라던가 이런 거를 이제 다루는 거가 그게 그게 중요한 문제이긴 한데 항상 그 사회적 문제로서 개개인을 다루거나 어떤 주제를 다루게 되면 그게 영화든 소설이든 어떤 특징이 생기냐면 난 약간 그러니까 내가 문제라고 말할 뻔했는데 그러니까 나는 그게 좀 흥미도를 떨어뜨리는 것 같거든. 그런 접근이나 그런 주제의식이 나의 흥미도를 떨어뜨려. 그래서 어떤 특징을 갖게 되냐면 개개인이 좀 안 다뤄지는 느낌이야. 그냥 그 구조를 다루게 되지. 그래서 개인을 다루는 깊이가 얕아지는 느낌이 좀 있어. 그런데 이제 뭐 그것도 이제 좋아하는 사람은 그걸 좋아할 수도 있겠지만 내가 관심 갖고 있는 거는 좀 그런 게 아니어서 그러니까 내가 영화를 보든 소설을 보든 어쨌든 그 한 인물을 따라가거나 몇몇의 인물을 이제 따라가는데 그 인물한테 내가 관심이 가지는 거가 나한테 좀 중요한 것 같거든. 근데 이제 사회적인 주제의식이나 어떤 사회 구조로 이제 접근이 되면
그 개인이 사라져. 그 개인이 사라지는 느낌을 받을 때가 많아. 그래서 그냥 그 구조 안에 그냥 존재한 하나의 개체로서의 인간을 다루게 돼서 좀 그 인간을 다루는 게 얕아지는 느낌이 좀 든다고 해야 되나? 이게 정확한 표현인지 잘 모르겠는데, 그러면 이제 난 흥미가 좀 많이 떨어지거든. 그래서 오히려 나는 이제 그런 주제 의식을 갖지 않고 어떤 한 개인을 잘 보여줄 때 오히려 그 사회가 드러나거나 사회의 구조적 문제가 드러나는 거를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 접근법을 좀 좋아하는 것 같아. 그런데 애당초 출발의 마음이 한 인물에 대한 관심이 아니라 사회 구조에 대한 관심으로서, 그러니까 지어낸 인간, 지어낸 캐릭터, 그리고 지어낸 이야기가 되면 그 흥미도가 좀 떨어지는 것 같거든. 그래서 봉준호 감독의 캐릭터들은 좀 그런 면이 있어. 그래서 뭐 괴물이 좀 그런 게 좀 덜했던 것 같은데, 그래서 난 좀 좋았던 것 같아. 그러니까 어쨌든 그 괴수물이라는 어떤 특정한 장르였고, 그런데 설국열차는 뭐 아주 노골적으로 어떤 그런 약간 계층 또는 계급 이런 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기생충도 그러다 보니까 좀 그랬지. 그래서 1917이 나는 너무 훌륭했어가지고 그냥 기생충이 그냥 뭐 잘했다. 그리고 뭐 내가 그런 걸 잘 알아본 건 아닌데 내가 아는 것만 해도 뭔가 그런 거 들었거든. 뭐 이렇게 그 봉준호 감독 인터뷰에서 뭐 아카데미 그 저기 영화제는 영화 그 시상은 그러니까 로컬 영화제 아니냐, 그러니까 한 지역 영화제다라고 한 것도 나는 그게 이제 대단히 자극시킨 게 아닐까, 아카데미 그쪽을. 그러니까 그 어차피 그냥 니네 할리우드 그냥 미국 세계 안에 미국 영화 안에서만 하는 그런 거 아니냐, 국제 영화는 안 되는 거 아니냐라는 거를 했던 것도 봉준호 감독이 다 계획이 있었구나 하는 어떤 인터뷰이지 않았을까 싶고 그랬어. 그래서 뭐 나는 뭐 옛날에는 관심이 있었는데 뭐 그런 시상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누가 상을 받았던, 근데 이제 난 그 관심이 없어지고 나서는 뭐 이제 그냥 뭐 뭐 기생충이 받았대? 그렇구나 뭐 이러고 관심도 없고 좀 그래. 그리고 1917을 근데 보고 나서 너무 좋았단 나머지 그 뭐랄까, 이게 상을 많이 받아도 난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만약 심사를 하는 사람이라면 1917의 상을 기생충에 비하면 훨씬 더 1917을 쳐줬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 그리고 아까 그냥 방금 좀 빠진 이야기인데 그런 어떤 사회적 접근이라던가 그런 거에 대해서 1917하고도 좀 연결이 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사실상 사실 어떤 개인을 보여주든지 간에 그 개인을 통해서 사회가 드러날 수밖에 없는 거겠지. 그게 심지어 미래를 드러낸다고 할지라도 그 한 개인이 비춰지면은 그 개인이 어떤 사회 속에 있는 존재인 거잖아. 그래서 그 개인을 잘 비춰주면 어떻게 보면 사회의 한 면을 보여줄 수밖에 없게 되는 것 같아. 그런데 이제 1917 같은 경우에는 그런 점에 있어서도 좀 내가 선호하는 접근인 것 같다. 그러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사회적 갈등이 일어나는 상황인 거잖아. 그러니까 1차 세계대전이라는 그런 어떤 한 사회 구성체들이 계속 그런 그 국가라고 할 수 있는 그 사회 체제들이 막 엄청난 갈등으로 이제 모든 총력을 다해서 이제 서로를 이제 제거하고 죽이기 위해서 막 싸우는 전쟁이었던 거잖아. 근데 거기에 이제 나오는 어떤 개인을 다뤘다는 점에 있어서 그거를 그 전쟁을 드러내려고 하는 거가 핵심이 아니라 어쨌든 전쟁은 자연스럽게 드러나지고, 그런데 철저하게 그 개인 거기에 그 사회 그리고 그 순간 속에 살아가고 있는 어떤 한 개인들의 집중을 함으로써 그 사회가 드러나는 형태, 드러나는 방식, 그런 게 내가 좀
좋은 것 같아. 그런 점에 있어서도 1917이 좀 좋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든다. 갑자기 아까 그 얘기 하다 보니까 생각이 드네. 그래서 1917이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어. 이거 수다 궁금하다고 해주신 분께서, 그러니까 뭐 이게 좀, 그러니까 약간 서양 문화권에선 좀 뻔한 이야기다. 좀 뻔한 이야기여서 이미 결말까지도 예측이 되는 어떤 그런 거였다라고 이렇게 됐는데, 내가 서양 문화권도 아니어서 그런 것 같기도 하고, 또는 나의 지식이 그렇게 깊지가 않아서 그게 뭐 이렇게 뻔하다 막 이렇게 생각되진 않았거든, 그 영화에 대해서. 근데 어떤 뭐 내가 아는 수준에서는 뭐 떠오르는 거 있어. 떠오르는 책, 떠오르는 내용. 그게 이제 철로역정이지. 아마 철로역정을 아는 분이면 1917을 보면서 철로역정이 당연히 생각이 날 것 같고, 아마 이거에 대한 분석도 되게 많을 것 같아. 철로역정과 1917, 그리고 뭐 그 외에도 뭐 뭔가 여정을 가는 이야기에서 뭔가 1917과 관련되어 있는 것들이 많겠지. 근데 내가 아는 게 별로 없다 보니까 그런 걸 막 분석하고 막 해석하고 이런 건 잘 못하겠고, 철로역정 같은 경우에 내가 그래서 오늘 책을 아시라 내가 오늘 그 책을 가지고 오려고 했거든. 근데 책을 못 찾겠어. 아마 그렇게 옛날에 읽은 거 아닌 것 같거든. 재작년? 3년? 재작년이나 3년, 뭔가 3년 안에 읽었을 것 같은데. 근데 책이 어딘지 모르겠어. 그래서 못 찾았어. 못 가져왔어. 그거 찾다가 힘 다 쓰면 이거 수다 떨 힘 없을 것 같아가지고 그냥 찾다 말았어. 근데 어쨌든 뭐 책에 대해서 내가 기억도 잘 안 나가지고, 책을 약간 좀 워낙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워낙 어떤 기독교 서적 중에 엄청나게 유명한 책이다 보니까 이런 건 읽어야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읽었던 건데, 좀 약간 과제처럼 읽은 것 같아요. 혼자서 누가 낸 것도 아닌데 그냥 읽어야지 하면서 이렇게 그냥 재미라기보다는 그냥 읽겠다라는 목적만을 가지고 좀 읽은 것 같아. 그렇게 좀 재미를 느끼지도 못했어. 사실 막 읽다가 재밌었으면 또 재미있어서 빠져서 읽었을 수도 있을 것 같은데, 이게 워낙 옛날 소설이고 아마 17세기 이럴 거야. 1600년대 막 이럴 거란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그리고 또 이제 다루는 방식과 내용이 좀 약간 상징주의적인 거라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래서 심지어 이렇게 출연 등장하는 그 이름도 약간 이름이 막 그래, 존재의 캐릭터 이름이 믿음, 뭐 소망 이래. 그러니까 약간 좀 관념이 이제 캐릭터화된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 관념인데 그게 이제 캐릭터 돼서 등장을 하고 해서 그 형 약간 어떤 신앙의 길을 좀 생각해 보게끔 하는. 그래서 아마 좀 내가 다시 읽으면 좀 더 어떤 다른 깊이로 와닿을 수도 있지 않을까 싶긴 한데, 근데 좀 그냥 과제 읽듯이 좀 읽어가지고 기억도 잘 안 나고. 근데 뭐 요지는 뭐 그냥 그렇게 천국을 가는 길을 이제 여정을 떠나는 그 가는 길인 거지. 그래서 아마 뭐 깊이 있는 분석은 내가 잘 모르겠지만 1917하고도 아마 유사한 면이 있을 거야. 그러니까 어떤 목적을 향해서 이제 어쨌든 여정을 떠나는 길인 거니까. 그래서 아마 철로역정 아마 관련 있을 수 있고, 철로역정 관련 있을 수 있고, 그리고 뭐 영화도 이렇게 보고 있으면 재미난 구조잖아. 그러니까 그 구조는 아마 누구나 이제 눈에 보일 거야. 그러니까 처음에 이제 풀밭에서 나무에 기대서 이렇게 시작이 되지만 이제 점점 이렇게 낮은 지대로 들어가지. 그러니까 그 뭐라고 해야 돼? 그걸 뭐라고 하냐? 그 도랑도 아니고 참호, 참호 도랑이래. 그 참으로 이렇게 들어가니까 점점 이렇게 낮게 들어가게 되고, 그리고 이제 나중에는 뭐 아예 이제 굴로 들어가지. 굴. 그 진창을 이제 거늘다가 이제 막 땅굴 속을 막 지나가고 막 땅굴 무너지고 막 물에 빠지고 막
막 이렇게 해서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는 이제 이제 하얀 배경 속으로 또 가잖아. 근데 거기서 또 엄청난 장면으로 이어지지. 너무 지금 생각해도 너무나 짜릿한 장면. 그래서 음, 앞장면부터 이렇게 생각을 해볼까? 앞장면도 그게 내가 앞장면은 다시 확인하고 싶어가지고 내가 앞장면만 내가 영화 이번에 두 번째 보고 나서 앞장면만 확인을 했었는데 그 이유가 그 나무 때문이야. 나무가 그 처음에도 나무에 기댄 상태로 시작을 하거나 그래. 그러니까 진짜 주인공. 그러니까 원래 우리가 주인공이라고 생각한 사람은 가다가 죽어버리지. 근데 이제 살아남는 그 주인공도 아마 나무에 기대고 있었는데 마지막도 나무에 기대면서 끝나거든. 근데 이제 그 장면 더 전에 아예 첫 장면도 그러니까 아무도 등장하지 않았을 때, 어떤 인물도 등장하지 않을 때도 나무를 찍으면서 시작을 하더라고. 멀리 있는 나무를. 그거 확인한다고 그 장면만 내가 다시 봤는데, 그러니까 나무로 시작해서 나무로 끝나. 영화가. 그것도 흥미롭고. 그래서 이 영화에 이제 좀 많이 거론된 것 중에 하나의 특징이 원테이크 장면이라고 해야 되나? 정확하게는 원테이크처럼 보이는 장면인 거지. 그리고 또 중간에 한번 끊겨서 그러니까 보이는 거 기준으로 해도 투 테이크 정도 해야 될 것 같아. 두 개의 테이크로 할 수 있을 거야. 그러니까 테이크라고 하면 보통은 이제 이렇게 쭉 계속 화면을 보는 거를 이제 보통 한 테이크로 이렇게 이야기를 하지. 그것도 아마 조금 영화 용어로 들어가면은 그거 누가 이렇게 사람들이 정의는 할 텐데 그게 약간 애매해. 그러니까 왜냐면 컷이라는 것도 쓰고 그다음에 테이크를 쓰는데 보통 아까 우리 열대서림 이거 슬레이트 같은 경우에 여기 이제 씬이 있고 그다음에 컷이 있고 테이크가 있잖아. 그러면 이제 씬은 보통 이제 그 공간이 같은 곳을 보통 씬이라고 하고, 근데 이제 컷은 이제 그러니까 촬영을 하려고 하는 기준으로 이 컷 찍고 저 컷 찍고 이 컷 찍는데 그 컷을 이제 몇 번 찍었냐 해서 그걸 테이크로 하는 거지.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첫 번째 테이크가 NG가 났어. 그럼 첫 번째 씬, 첫 번째 컷에서 NG가 나면 이제 두 번째 테이크를 가는 거죠. 여기다 2를 붙일 거야. 그 다음에 이제 2를 찍은 거지. 그럼 요걸 썼다가 언제 쓰냐? 이제 편집할 때 이미 옆에서 그 스크립터 같은 사람이 옆에서 촬영을 할 때 기록을 할 거야. 뭐 테이크 1은 뭐 NG가 났다. 테이크 2는 뭐 오케이다. 아니면 뭐 이래 저래 뭐라 써놓을 거야. 뭐 감독이 써라고 하겠지. 뭐 예를 들면 뭐 테이크 엄청나게 많이 찍는 데이비드 핀처 감독인가? 지금 이름이 정확한지 모르겠는데 뭐 파이트 클럽, 뭐 소셜 네트워크, 뭐 하여튼 유명한 영화 많이 만든 사람 있잖아. 그 사람 같은 경우에 막 엄청나게 테이크 많이 찍어놓고 이제부터 시작이다 이런 식의 자세래. 그 스스로 인터뷰에서 그렇게 말을 했던 것 같아. 그러니까 한 컷을 엄청나게 많이 찍는 거야. 그래서 엄청난 완벽주의자인 거지. 그래서 근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테이크는 이제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찍은 것 같은 의미로서의 테이크가, 그래 이게 약간 용어가 이게 이거를 어떻게 정의하는지 내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쭉 찍은 것처럼 보이지. 이제 엄밀하게 따지면은 이제 그게 완전히 카메라 버튼 촬영하고 눌렀다 껐다는 아니고 뭐 중간중간에 이제 편집점이 있는데 편집점을 이제 감춘 거지. 뭐 예를 들면 뭐 이렇게 빨리 움직이는 장면이라던가 아니면 이렇게 참호 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갈 때, 그러니까 빛밝기가 엄청나게 차이가 날 때 좀 이렇게 바꾸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했을 거야. 내가 정확하게 메이킹은 안 봐가지고 몰랐는데 아마 그렇게 했을 거야. 그러면 이제 실제 촬영은 이제 컷이 나눠져 있는데 그거를 이제 교묘하게 감춰서 그러니까 한 번에 쭉 찍고 있는 듯한 느낌으로 이렇게 만드는 거지.
아마 그런 거를 아마 유명한 게 아마 히치콕 감독의 그 로프라는 영화인 걸로 아는데 영화도 내가 안 봐가지고 잘 모르겠다. 아무튼 그런 거 이제 영화 매니아들이 좀 잘 알 거고. 그래서 뭐 그런 기술을 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제 컷이 나눠 이제 우리 눈에도 컷이 완벽하게 나눠졌다고 한 거는 그 주인공이 총 탁 맞았을 때 탁 맞고 이제 완전히 암전이 되지. 그러고 나서 이제 새 이제 장면이 시작하니까 거기서 한번 컷이 나눠진 것처럼 보이지. 그래서 투 테이크 정도의 영화라고 할 수 있겠지. 근데 이제 그거는 기술적인 관심으로는 관심을 가질 법한데 그거는 이제 그런 전문가들에게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을 해. 나 개인적으로는. 왜냐하면은 그거는 그냥 선택할 수 있는 한 가지의 이제 옵션에 지나지 않는 거지. 물론 그걸 하기가 쉽다는 건 아니지만 그거는 한 가지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 나온 기술도 아니고 이미 뭐 히치콕부터 했으니까 얼마나 오래됐어. 그리고 이제 기술도 좋아지니까 훨씬 더 수월해졌을 거란 말이야. 그런 걸 하는 것도 게다가 이제 그 모션 그걸 뭐라고 하더라. 그러니까 그 모션 그러니까 카메라를 그 이렇게 로봇 같은데 이렇게 달아가지고 똑같이 움직이게끔 반복해서 똑같이 움직이게끔 할 수 있는 기계들도 있으니까 그런 걸 이용하면 이제 똑같은 움직임을 찍은 것도 카메라가 똑같이 움직여지니까 그걸 두 번 찍어서 이렇게 합성할 수도 있잖아. 두 번 이상 찍어서. 그래서 그런 식으로 기술이 좋아지니까 그런 건 이제 뭐 선택을 하면 할 수 있는 선택인 건데 이제 중요한 문제는 그 선택을 왜 하냐겠지. 왜 하고 그게 선택의 의미가 있냐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러니까 원테이크처럼 보이게끔 하려고 하는데 그게 무슨 의미냐. 그게 이 영화에 있어가지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걸 왜 할 거냐. 그걸 해서 그리고 달성하려고 하는 바가 뭐냐가 제일 중요하겠지. 그 점에 있어서 나는 진짜로 탁월한 아주 훌륭한 선택이었고 1917은 그리고 그 선택을 통해서 목표를 달성했다라고 생각을 해. 그러니까 진짜 전장을 체험하는 듯한 느낌으로 그거를 달성했다고 생각이 돼. 그러니까 그 인물들을 쭉 따라가면서 컷을 나누지 않고 실시간으로 이제 보는 느낌인 거지. 실시간으로 걔네를 따라가는 느낌인 거지. 그래서 그러니까 그 공간의 옆에서 계속 보고 있는 듯한 느낌인 거야, 진짜로. 끊임없이. 그래서 그거를 너무 선택을 잘했다라는 생각이 들어. 그 뭐 이야기하는 김에 이제 좀 그러니까 원테이크로 찍으면 그게 좀 인상적일 수 있으니까 기술적으로 좀 신기하기도 하고 하니까 그런 거 영화들이 있는 걸로 아는데 내가 본 것 중에는 뭐 버드맨이라던가 아니면은 그러니까 원테이크는 아닌데 원테이크를 좀 길게 간 그러니까 롱테이크라고 하지. 그러니까 롱테이크로 쭉 길게 간 게 아마 칠드런 오브 맨이라는 SF 영화도 이제 롱테이크를 좀 길게 간 게 있어. 그러니까 다른 영화 같으면 컷을 나눌 법한데 이제 쭉 찍은 거지. 근데 그게 좀 그러니까 그런 영화들에서 나는 좀 그냥 저거 그렇게 대단하게 느끼지 않았거든. 그 테이크를 안 끄는 거가 컷을 안 끄는 게 대단하지 않은 게 버드맨도 내가 지금 본지 좀 오래돼가지고 좀 기억이 정확하게는 아는데 아마 그러니까 그것도 보기에는 이제 원테이크처럼 쭉 갔을 거야. 근데 그게 그 감독이 알레한드로 뭐 하여튼 그 감독인데 그 레버런트 찍고 막 한 감독인데 바벨 이런 거 찍고 하는데 그 버드맨이 좀 웃기지. 그러니까 버드맨의 그 버드맨 주인공이 그 저기 뭐야 배트맨에 나왔잖아. 그러니까 이것도 지금 스포다 스포. 버드맨 스포. 버드맨도 이건 추천은 잘 못하겠는데 영화 흥미로운 분들은 또 보시겠지. 근데 모르겠어. 영화 좋아하는 사람들은 다 봤을 거고. 근데 아무튼 스포 이야기를 한 거 경고를 하면서 이야기를 하자면 버드맨 같은 경우에 이제 그러니까 좀 재밌게 구성을 했지. 왜냐면 배트맨에 실제로 출연했던 인물인데 그 극 중에서는 이제 버드맨에 출연했던 사람으로 나온 거지. 조금 웃기지. 그 설정이. 근데 이제 어쨌든 아까 그 테크닉으로 들어가면 그렇게 한 번
레버넌트로 쭉 찍은 거가 나는 되게 과시적으로 느껴진 영화야. 그러니까 그게 그 영화에 그렇게 찍어서 뭘 달성하려고 하는지 굳이 따지면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냥 딱 보자마자 느껴지지 않고 그냥 나 이런 거 할 수 있다라는 걸 자꾸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어. 그 영화는. 그러니까 나 원테이크 찍을 수 있다. 신기하지. 막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아 대단하시네요. 약간 이렇게 반응해야 될 것 같은. 그래서 이렇게 앞에 거울 두고 이렇게 카메라 앞에 거울 두고 인물 이렇게 지나가는 장면들도 있는데 그러면 여기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앞에 거울 있고 그걸 뒤에서 이렇게 카메라가 찍으니까 카메라 이렇게 지나갈 때 거울이 보일 거 아니야. 거울에 그러니까 카메라가 찍힐 거 아니야. 근데 그것도 이제 뭐 컴퓨터 그래픽을 처리를 했는지 이제 지워지고 뭐 하는 거. 근데 그런 것들이 이제 그냥 기술적 과시 같이 느껴지는 거야. 그냥 뭔가 영화적인 선택이 있어가지고 기술적 과시는 이제 그게 핵심이 되면 안 된다고 난 생각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뭐 그러니까 묘기를 보려고 영화를 보는 건 아니니까 그건 서커스 하는 데서 하는 거고 서커스조차도 묘기만 보는 걸로 잘 안 되니까 태양의 서커스 같은 걸 만들어서 스토리를 만들어내서 이제 그걸 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나 묘기 보려고 영화 보는 건 아니니까. 근데 이제 그때 그 영화가 좀 그래서 그게 난 좀 그냥 그랬고 아마 영화 그냥 내용이 별로 재미없어서 그렇게 내가 느끼는 걸 수도 있어. 나는 좀 별로 재미없었어 그 영화가. 근데 뭐 어쨌든 끝까지는 봤지. 그리고 그 외에도 그 감독의 영화 같은 경우 레버넌트도 그렇고 레버넌트도 그러니까 그냥 보고 나서 그냥 좀 남는 거 없어. 그냥 그 옛날에 어릴 때 바벨이라는 영화를 봤는데 바벨도 그냥 좀 그게 이제 나랑 안 맞는 거겠지. 그러니까 저 사람이 영화에서 다루는 문제가 저 감독에게는 되게 가치 있다고 생각해서 다루는 것 같은데 내 입장에선 저게 왜 가치 있는지 잘 모르겠는 느낌? 그러니까 나랑 안 맞는 거야.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중요한 문제가 나한테 전혀 중요하게 느껴지지가 않는 느낌일 것 같아. 그래서 그 사람은 뭔가 진지하게 저 주제를 다뤘는데 나는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그냥 그랬는데 어쨌든 영화 감독이 대단히 유명한 감독이지. 그리고는 이제 그 레버넌트도 진짜 기술적 과시라고 느껴진 장면이 있지. 그러니까 곰 만난 장면이야. 곰 만나. 이것도 스포인가? 스포는 결말은 아닌데 어쨌든 막 곰이랑 이제 막 그 곰이 이제 사람 이렇게 곰이랑 싸우는데 그 장면 대단한데 그것도 그냥 약간 기술적 과시 같이 느껴졌어. 그냥 야 이렇게 곰이랑 싸우는 거 이렇게 찍을 수 있어? 이렇게 찍을 수 있어? 약간 이런 느낌이 들어. 자꾸 영화 보는데 그때 그런 느낌을 들었던 것 같아. 그래가지고 마치 곰이 막 나를 집어 던지듯이 약간 곰이 이런 말을 하는 것 같아. 막 집어 던지면서 나보고 막 이러고 찍을 수 있어? 이러고 찍을 수 있어? 막 하면서 나를 막 이렇게 집어 막 이렇게 그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대단합니다. 대단하네요. 그냥 그냥 진심으로 대단해. 그거 누가 그렇게 만들겠어? 대단하긴 한데 그렇게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별로 없겠지. 근데 그냥 그렇구나.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그게 빈정되는 건 아니야. 그냥 대단하지만 그냥 그래. 그러니까 뭐 그렇다고 막 그렇게 놀랍지도 않고, 그러니까 뭐 잘 못하겠 아무도 잘 못하겠지만, 그게 이제 그러니까 그게 약간 내용과 형식이 이렇게 같이 가야 된다는 게 그게 뭔가 달성을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런 걸 했을 때. 근데 나는 그게 뭘 달성하려고 하는지 모르겠어. 그 과시적인 느낌 말고는 내가 잘 모르겠어가지고. 그리고 아까 저기 뭐야 칠드런 오브 맨으로 가면 칠드런 오브 맨 같은 경우에는 중간중간 몇몇 장면을 되게 롱테이크로 했는데 그래서 아마 기술상 같은 거 뭐 받았을 거야. 그게 이제 기술적으로 대단한 거긴 해서. 근데 그것도 그냥 굳이? 약간 이런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굳이? 그래서 그것도 약간 묘기 보는 느낌 같았어. 그리고 그게 아마 오늘 말고 따로 이야기
주제로 다룰 만한 거가 아마 연기에 대한 것도 이야기하면 되게 이야기할 거 많을 것 같은데, 카메라가 이렇게 이게 인물이라고 해봐. 이게 인물이면, 그러니까 지지가 여기 있으면, 지지가 있을 때 카메라가 이 인물 주변을 이렇게 돌면은, 이게 문제가 뭐냐면 연기를 할 때 이 배우는 엄청나게 집중을 해야 된단 말이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앞에는 다 가짜야. 왜냐면 앞에 다 조명 있고 막 온갖 조명과 세트에 카메라 있고 뭐 스태프들 막 이렇게 있을 거니까. 근데 그거가 없다라고 믿어야 되잖아. 그러니까 엄청나게 집중력이 요구되는 거지. 그런데 카메라가 앞에서 이렇게 빙글빙글 돌면 집중력이 더 요구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 가만히 있는 것보다. 그래서 내 개인적인 진짜 약간 미묘하게 내 감각적으로 느끼는 거는, 카메라가 이렇게 빙글빙글 돌아갈 때, 주변을 뭐 이렇게 빙글빙글 돈다라고 할 때 배우가 갑자기 좀 연기하는 티가 좀 더 많이 나는 느낌이 좀 들어. 너무 미묘해서 그걸 내가 정확하게 딱 집어서 말은 못하는데, 어색해하는 느낌이 들거나 아니면 집중을 막 하려고 노력하는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꽤 있어. 카메라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고 빙글빙글 돌면 옆에서. 왜냐면 그만큼 집중이 요구돼서 그런 게 아닐까라는 생각을 나는 개인적으로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칠드런 오브 맨에서도 카메라를 그렇게 롱테이크로 계속 끌어가니까, 그러니까 배우들이 약간 연기를 좀 잘 못해지는 느낌이 좀 드는 것 같은 거야. 왜냐면 카메라가 계속 따라다니고 그 긴 호흡 동안 계속 집중을 유지하면서 거기에 매몰돼서 뭔가 그걸 해야 되잖아. 그래서 그 집중을 유지를 못하는 것 같아, 느낌들이, 배우들이. 그래서 거기에 나온 배우들이 대단한 배우인데도 불구하고, 특히 그런 롱테이크로 이어갈 때 연기를 좀 다른 장면에 비해서 좀 못하는 느낌이 들어, 나는. 그러니까 그것도 좀 뭔가 이거를 통해서 기술적으로 뭔가 대단한 걸 보여주는 거는 되는데, 연기가 조금 이렇게 연기가 좀 못 사니까 실감도 좀 덜 나고, 하여튼 뭔가 좀 별로가 돼. 그래서 그것도 좀 그렇게 되는 거지. 그냥 굳이 저거를 그렇게 하나? 약간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그래서 그런데 이제 1917 같은 경우는 너무 잘했고 너무 적절했다. 이 영화의 주제, 영화가 지향하는 점, 그리고 보여주려고 하는 바에 너무 잘 택한 하나의 방향이다. 그리고 아까 그 연기랑 좀 연결해서 느끼자면, 내가 특히 영화를 처음 봤을 때 어쨌든 인물 두 사람으로 시작을 하니까, 근데 그 인물 두 사람이 내가 한 번도 못 본 배우였거든. 아마 그것도 어느 정도 의도를 했을 거야. 그러니까 유명하지 않은 배우, 내가 영화를 많이 안 봐서 몰랄 수도 있지만 그냥 누구나 봐도 알만한 배우를 캐스팅을 할 수도 있잖아. 그걸 못할 리는 없을 것 같고, 그 정도 프로덕션에서는. 그러니까는 뭐 출연도 유명한 배우도 많이 출연했지. 저기 뭐야, 그 영국 배우들 출연 많이 했지. 콜린 퍼스, 그리고 뭐 그 컴버배치, 그리고 또 그 형으로 나오는 배우도 그 뭐야, 또 유명한 배우지. 그 아마 영국 배우일 거야. 내 이름이 지금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여기저기서 많이 출연하지. 그래서 그런 배우들 캐스팅 할 수 있었잖아. 근데 이제 어쨌든 주연들은 약간 얼굴을 잘 모르는 배우들을 했고, 근데 이제 첫 번째 장면, 처음 봤을 때 이제 그 따라갈 때 두 인물 배우 아직도 모르니까 키 작은 사람, 키 큰 사람으로 이야기하자면, 키 작은 사람이 연기가 좀 티가 나는 느낌이었어, 나한테. 미묘하게. 그런데 그 사람이 주인공 같은 것처럼 나오는 거야. 그래서 내가 저거 캐스팅이 오히려 지금 저 키 큰 사람은 지금 연기가 더 자연스러운데 왜 키 큰 사람이 주인공이 아니고 저 사람일까?
라고 조금 의문이 들었거든. 왜냐면 아무 정보도 없이 내가 가서 보고 있었으니까. 이렇게 일어나서 이렇게 쭉쭉 따라가면서 이제 차무 속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장면들을 보면서 어쨌든 원테이크로 쭉 찍으니까 그거를 컷을 나눠줬으면은 연기를 좀 못하더라도 연출이나 편집에서 그거를 좀 감춰줄 수도 있을 텐데, 그걸 쭉 찍어버리니까 그게 못 감춰진다고 해야 되나? 내가 생각하기엔 좀 그렇거든. 그래서 그 작은 배우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카메라가 앞에 움직이고 있는 거를 스태프들도 움직이고 마이크도 움직이겠지. 그러면 그거를 안 의식하려고 노력하는 느낌이 없잖아 좀 들었어. 그게 미묘하게 들었어. 근데 그 키 큰 사람은 아예 그런 게 잘 안 느껴져가지고 그랬는데, 알고 보니까 이제 그 키 작은 사람은 죽고 찐 주인공은 그 키 큰 사람인 거지. 그래서 난 이제 그 뒤로 가면서 저 사람이 진짜 주인공이구나. 그래서 오히려 어떻게 보면 연기력에 있어서 키 큰 사람이 더 연기력이 뛰어나서 뭐 저렇게 했을 수 있겠네. 뭐 이 생각을 난 혼자서 한 것 같아. 그 영화를 보면서. 그러면 오히려 이제 나한테 그 생각도 드는 거지. 그냥 첫 번째 사람을, 그러니까 키 작은 사람도 더 연기를 잘하게끔 만들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을 캐스팅을 할 수도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그래 두 번째 볼 때는 뭐 저렇게 행동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면서 봤어요. 왜냐면 두 번째 볼 때도 뭐 크게 내 판단이 안 달라져서. 근데 약간 그런 거 있어. 실제 사람, 그러니까 실제 사람 배우가 아니라 영화에서가 아니더라도 실제 사람인데 약간 좀 뭔가 타인을 아시라 안녕, 다시 왔어. 핸드폰으로 촬영을 하니까 드디어 끊기는 일이 발생을 했다. 그래서 재미나게도 이번에는 투 테이크로 가게 됐어. 무슨 일이야? 원 테이크 이야기 한참 하는데 오늘은 투 테이크가 됐다. 그래서 아까 내가 무슨 이야기 하고 있었냐면, 그러니까 그 사람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타인을 의식하고 있으면서 계속 행동하는 것 같은 느낌으로 행동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래서 뭐 그런 사람일 수도 있겠거니라고 생각을 하고 보니까 난 좀 받아들여지더라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약간 내가 스스로 조정을 하는 거지. 그러니까 자꾸 그러니까 평가는 그냥 자동으로 돼버리는데, 근데 그거를 이제 뭐 자꾸 안 좋게 보면 그냥 연기 못한 애가 돼버리잖아. 근데 뭐 저게 리얼이다라고 생각을 하려면 이제 내가 생각 보정을 좀 해보는 거지. 그냥 그렇게 타인을 좀 의식하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면 그래도 좀 말이 되는 것 같다라고 해야 되나? 그래서 뭐 그렇게 생각을 했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이제 봤지. 그리고 그냥 연기 좋았어. 연기 너무 좋았고, 그러니까 특히 그 주인공 되는 사람이 연기가 좋았고, 그리고 뭐 그러니까 이게 그 여정이 좋은 게 어쨌든 처음에 되게 평화로운 곳에서 시작이 되거든. 그러니까 그것도 뭘 의도했는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냥 내가 받았던 느낌은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질문을 던지는 것 같아. 그러니까 지금도 던져지는 질문이기도 한데, 그러니까 처음에는 그 인간도 안 나오고 그런 진창도 안 나와. 그러니까 평화로운 풀밭, 그러니까 약간 뭔가 유럽의 되게 아름다운 어떤 그걸 전원 풍경이라고 해야 되나? 아무튼 뭔가 온대림 지역에 그냥 아름다운 곳을 보는 것 같아. 그러니까 초원도 있고 그다음에 풀밭에 이제 나무 있고, 그렇게 이제 아름다운 지구지. 지구의 대부분은 사막이라는데, 그러니까 육지 중에 대부분 사막이라는데 이제 그런 데는 되게 아름다운 곳이 된 거잖아. 그렇게 나무 있고 풀 있고 이런 거는. 근데 거기에서 이제 인간이 등장을 해서 하고 있는 짓을 보면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는 짓을 하고 있지.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진창으로 가면서 그냥 약간,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화를 보면서 다행히 냄새라는 게 이제 영화에 안 담겨서 다행이지만, 그 막 말들 죽어 있고 사람 죽어 있고 하고 막 다 썩어가면서 거기 이제 막 이제 철조망 이렇게 넘어서 이렇게 가잖아. 근데 그게 이제 얼마나 최악이겠어. 이제 거기 이제 파리 같은 것도 있었던 거 같은데 그거 되게 표현을 잘한 것 같아. 그래서 그런 짓을 하고 있는 게 인간인 거지. 인간이 하고 있는 짓이 그런 짓 하는 거지. 그래서 역사에 대해서 내가 잘 좀 아는 게 별로 없지만 그냥 내가 알고 있는 그냥 수준에서는 그게 1차 세계대전 같은 경우가 그러니까 두 가지가 좀 내가 머릿속에 있는 것 같아. 그러니까 뭐 일단 1차 세계대전 이전에 약간 국민국가 개념이라고 하나? 그러니까 뭐 나폴레옹이 뭐 시작했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프랑스 국민이라는 정체성이 생기면서 국민이면 이제 나라 방위를 하는 거지. 근데 그 전에는 이제 뭐 전사들만 그냥 직업 군인들만 싸웠다면 아니면 용병 뭔가 이렇게 사와서 그러니까 그런 전쟁에서 싸우는 걸 직업적으로 하는 사람들이 따로 있고 그런 계층이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싸우는 거 그다음에 이제 뭐 농노는 그런 걸 아무 상관이 없고 왜냐면 걔네들끼리 싸워가지고 이제 누가 지배하냐에 따라 가지고 그럼 이제 농노 입장에서는 이제 누구한테 바칠 대상만 바뀌면 되는 거니까. 근데 그 국민국가 개념인가 거기에서부터 이제 시작되면서 이제 국가 전체성이 생기는 거지. 그래서 나는 프랑스 사람이면 내가 프랑스 국민이면 나는 이제 국방을 할 의무도 있는 거야. 그래서 그럼 이제 병력이 엄청 늘어나겠지. 그리고 또 한 가지가 그 이제 산업혁명하고 그다음에 그거 통해서 이제 기술 발전. 그러니까 대량 생산이랑 기술 발전에 있어가지고 총이 그러니까 그 숙련도를 요구를 많이 안 하는 거지. 그러니까 과거에는 전쟁을 하려면 어쨌든 뭐 창이나 칼을 휘두르려면 특히나 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오랜 기간 동안 숙련도를 확보를 해야지 그걸 가지고 이제 전쟁을 할 수 있는 최소한의 능력이 되는데 이제 총이나 뭐 이런 게 나오면서 그 훈련 시간이 너무 짧아진 거야. 그 무기를 다룰 수 있는 게 너무 쉬워져 가지고. 그래서 뭐 지금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게 이제 더 이제 교육법도 더 좋아지고 하니까 뭐 기초군사훈련 같은 경우에 뭐 4주, 뭐 8주 뭐 이렇게 되잖아. 뭐 조금 더 뭐 이렇게 전문 장비 뭐 전차나 이런 거 그런 거 이제 다루는 병사는 이제 좀 더 그 훈련소 다른 데 또 가가지고 좀 더 배우고. 근데 뭐 기초군사훈련 뭐 4주, 5주 뭐 이렇게 하면 이제 너 총 쏠 수 있고 뭐 행군할 수 있고 막 이렇게 되잖아. 그러니까 그런 개념들이 이제 등장하는 때였던 걸로 내가 알고 있어. 그 1차 세계대전이. 그러니까 이제 아무나가 군인이 되고 아무나가 빨리 군인이 되고 그러다 보니까 물자는 계속 만들 수 있고 총알 계속 쉽게 만들고 총 쉽게 만들고 대량 생산해내고. 그러니까 옛날 같으면은 뭐 그 정도의 다량의 무기를 만들 수도 없었을 건데 산업혁명이 일어나고 막 하면서 다량의 무기를 만들 수 있고 그다음에 그 무기에 대한 많은 숙련도가 요구 안 되니까 뭐 전쟁에 대해서 전혀 생각도 없고 아는 것도 없는 사람이 그냥 빨리빨리 훈련 받아가지고 총소로 이제 투입이 되는 거야. 그럼 또 죽으면 또 새로 또 투입이 되고 그런 짓을 이제 우리 인류가 한 거지. 그 시기에. 그러니까 효과적으로 계속 사람을 서로 죽이는 걸 계속 한 거지. 그리고 새로 또 투입을 계속 하고 그 무기도 새로 계속 잘 찍어내고.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 뭐한 짓이야 그게. 생각을 해보면 그러니까 인간 수준을 보여주는 대단히 대표적인 어떤 그 역사적 일인 거지. 그 전쟁이라는 게. 근데 지금도 전쟁하잖아. 지금도 뭐 좀 어이가 없지. 어이가 없는 전쟁이지. 그런 게 이제 일어나는 거니까 그런 풀숲을 보여줬다가 인간을 보여주고 그 인간의 진창들을 보여주고 막 인간들 죽어 있고 막 또 어떻게 하면 서로를 죽일 수 있게끔 할까라고 하면 철조망과 막 뭐 폭탄이랑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냥 이게 뭐 하는 짓인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끔 한다고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좀 하게끔 해줬어. 음. 어. 그래서 그게 이제 그런 곳에서 이제 점점 지대를 낮게 가는 것도 재밌었고, 그러니까 뭔가 그런 보통 지옥이 땅 속에 있는 것처럼 되잖아. 땅 속, 지옥, 땅 속.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이렇게 뭔가 수렁 이런 식으로 이렇게 들어가는 거. 그거 이제 들어가지고 이제 더 깊은 수렁도 막 들어가지. 그래서 뭐 그 참호 안에 이제 굴 있는데 들어갔다 이제 폭파돼 가지고 막 거기서 겨우 살아나고 막 이러잖아. 거기 장면들도 뭐 너무 실감 나가지고 그다음에 그 배우도 정말 고생했을 것 같은데 진짜 먼지 같은 거 물론 이제 안전한 소재를 썼겠지 영화를 촬영해야 되니까 그래도 막 그 어쨌든 그 먼지 같은 거 다 뒤집어 쓰고 막 나오고 하는 것도 너무 좋았고 음 훌륭했다. 훌륭했다. 그리고 뭐 그 초반에 그래서 콜린 퍼스가 이제 명령을 이렇게 전달을 하잖아. 명령을 전달하는데 이제 그 딱 두 명한테 시키는 것도 좀 인상적이긴 하지. 두 명한테 시키는 것도 좀 인상적이고 그것도 좀 생각해 볼 만한 게 있는 것 같고 그리고 또 나는 콜린 퍼스 같이 유명한 배우도 안 썼으면 좋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좀 들기는 했어. 너무 유명한 배우니까 얼굴을 알잖아. 근데 아마 그 주인공들을 그런 유명한 배우를 하지 않아가지고 난 되게 좋았는데 그러니까 진짜로 그런 한 익명의 거기 그 시대에 살았던 익명의 군인을 보여주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난 되게 좋았거든. 아마 근데 그 정도 배우들이면 아마 여러 연기 경력이 없진 않을 거야. 되게 많은 영화에 출연하거나 했을 건데 막 내가 알 만큼 유명한 배우, 유명한 영화의 뭐 주연이라든가 이런 건 아닐지라도 그래도 뭐 경력이 있는데 어쨌든 약간은 사람들한테 안 알려진 사람 한 것도 너무 좋았는데 그래서 오히려 나는 그런 그 장군들도 그 진짜로 안 유명한 사람들을 하면 더 좀 몰입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거든. 물론 이제 그런 분위기와 연기력을 갖고 있는 사람을 찾는 것도 좀 힘들긴 했겠지만 특히 컴버배치가 난 등장할 때는 컴버배치 막 눈도 이렇게 분장해놓고 막 이러다 보니까 물론 연기를 워낙 잘하니까 좀 무게를 잡아주기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나 영화 보고 있지라는 게 약간 환기되는 느낌이었거든. 왜냐하면은 그게 이제 영화를 쭉 따라가는 걸로 찍어주다 보니까 진짜 난 좀 몰입이 정말 많이 잘 됐거든. 그러니까 그들의 여정을 진짜로 그 시대에 살았던 어떤 익명의 어떤 군인들을 따라가는 걸로 난 너무 실감이 잘 느껴지다 보니까 그렇게 유명한 배우가 갑자기 이렇게 나오고 그다음에 분장도 너무 좀 그러니까 뭔가 산전수전 다 겪은 것 같은 그렇게 막 눈에 상처 있고 막 이런 식으로 이렇게 분장을 해놓으니까 너무 어 갑자기 영화 보는 느낌 이렇게 전형적인 악당이 갑자기 등장한 느낌 약간 이런 느낌이 없잖아 들어가지고 그건 좀 아쉽긴 했는데 뭐 그래도 뭐 좋았어. 그래서 좋았고 마지막 그 형 배우도 연기도 좋았고 뭐 그 배우도 워낙 뭐 유명한 배우니까 뭐 좋았고 어 그랬지. 그리고 뭐 이 영화랑 이 영화에서 그 얘기했다. 같이 보러 간 친구님이 그 얘기했거든. 그러니까 총 맞았을 때, 총 맞고 암전됐을 때 그때 죽은 거 아니냐, 죽은 거 아니냐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도 그거 죽은 것 같게 생각해도 되는 것 같거든. 그러니까 이게 영화가 내가 되게 좋았던 거가 그거를 나에게 줬거든. 그러니까 오랜만에 영화적 경험의 어떤 가치랄까? 영화적 경험의 힘이랄까? 이런 걸 나에게 준 영화였어. 그러니까 그게 많은 영화들이 그런 건 아닌 거거든. 그래서 꼭 극장에서 봐야 되냐라는 거에 의문이 드는 영화들이 많고, 그러니까
영화관에서 보면 좀 더 좋지 뭐 약간 그런 거. 그래서 아니면 그냥 OTT로 그냥 봐도 되지. 약간 이런 느낌이 대다수 영화라면 1917은 내가 보면서 아 이게 진짜 영화적 경험이지 라는 생각을 하게끔 했거든. 그래서 그게 이제 피크에 올랐던 장면이 그 총 맞고 암전됐다가 일어나서 그 폐허가 된 곳을 이제 그 거기를 지나가는 장면이 난 정말로 난 강렬했거든. 그 이제 그 뭐라고 해야 돼? 그 이름이 뭐냐? 그 야광탄인가? 야광탄. 갑자기 이름도 생각이 안 난다. 아무튼 그 밤에 그거 불 밝혀지는 게 이렇게 쫙 떨어지고 하니까 이제 빛이 그 폐허가 된 그 폐허들을 이렇게 비춰지면서 그림자들이 샥 움직여지고 하는 거가 그게 난 너무 그래 이런 걸 보고 싶었어 나는. 이런 거 약간 진짜 막 감탄과 전율이 났거든. 이거야 이거. 나 너무 좋았어. 내가 이런 장면을 보다니 하면서 너무 좋았지. 그게 내가 생각한 어떤 영화적 경험의 가치, 약간 이런 느낌이거든. 그래서 너무 좋았는데, 그걸 되게 너무 잘했지. 너무 잘해가지고. 근데 그 장면이 되게 환상적이잖아. 되게 환상적이란 말이야. 그 장면이 막 빛이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뭐라고 해야 돼? 우리가 일반적인 상황에서 겪을 수 없는 빛의 움직임인 거잖아. 빠르게 빛이 움직여서 막 그림자가 막 씩씩 막 움직이고 하는 것처럼. 왜냐하면은 보통 우리가 밖에 있을 때 가장 밝은 건 태양인데 낮에 태양이 그렇게 빨리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리고 밤에 우리가 뭐 자동차 헤드라이트라든가 이런 게 움직이지만 그게 진짜로 높은 데서 엄청난 광량을 때려서 막 그림자가 뚜렷한 그림자인데 그게 막 확 움직이고 하는 일은 잘 없잖아. 근데 그게 이제 영화 속에서 일어나니까 잘 경험할 수 없는 그런 일인 거지. 그래서 그게 너무 좋았고 너무 좋았어. 너무 좋았는데 뭐라고 해야 돼. 근데 그러니까 그게 너무 좋고 좋다 보니 그게 또 동시에 환상적이니까 거기에서 그 캐릭터가 총을 맞고 죽은 거 아닌가? 그러니까 죽고 나서의 환상인 거야. 아니면 총을 맞았다 해서 바로 죽지 않는다고 했을 때 죽음에 임박했을 때의 상상과 환상이라고 해야 되나? 그런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했거든. 그러니까 너무 그 장면들이 지금도 너무 막 생생하다 그 조명탄 이거 해가지고 막 빛 하는 것부터 해서 그다음에 이제 불 있는 장면들도 그렇고 거기서 일어나는 것들도 되게 미묘하거든. 되게 묘하거든. 그러니까 뭔가 공포스럽기도 한데 동시에 뭔가 하여튼 경이로운 느낌을 들게 하는 것들이 일어난단 말이야. 왜냐하면 그 불 속에서 그 어떤 병사를 마주치는데 저쪽에 실루엣만 보여가지고 제가 아군인지 적군인지도 정확하지가 않아. 근데 그러다가 막 총 쏘고 총 싸움하고 그리고 막 사람 막 또 싸워서 죽여야 되는 장면도 나오는데 또 중간에 또 저기 자기 아이도 아닌데 아이 보호하고 있는 또 여자를 또 만나고 하잖아. 근데 거기에서 또 하필이면은 그 자기 친구가 죽은 거기에서 했던 그 우유를 챙겨왔는데 그거를 언제 쓰게 될지도 몰랐지만 거기서 그 여자가 뭐 우유가 없다라고 했더니 그게 딱 생각이 나서 그걸 또 주잖아. 그러니까 그걸 실제로 그런 상황을 겪는다고 해봐. 그게 얼마나 경이로울까. 보통 군인이 갑자기 우유를 들고 있진 않을 것 같단 말이야. 그리고 그 우유가 얼마나 빨리 상하겠어. 근데 그 우유를 받아서 가지고 있었고 아이를 만나고 그것도 죽음의 현장 바로 앞에 막 적군 막 주변에 막 있고 한데
그래서 그걸 주고 거기서도 나오고 물에 빠지고 물에 빠져서 또 그 꽃잎 떨어지고 막 하는 것도 되게 기이하지. 진짜 기이하지. 기이한 느낌이 들지. 그리고 진짜 물속 촬영은 진짜 어떻게 했는지 그 막 급류에서 막 휘둘려고 막 하는 것도 너무너무 잘한 거야. 그게 분명히 뭔가 컴퓨터 그래픽과 뭐 실제 촬영과 이런 것들을 많이 이렇게 했을 때 너무 잘해가지고 막 이렇게 어설프지가 않아. 그 장면들이 어설프지가 않는데 나중에 급류가 끝나고 나서 꽃잎 떨어지는데 그 꽃잎 떨어지는 데서 또 이제 그 시체들 속을 또 이렇게 하지. 거기에 또 허우적대면서 또 나오는데 말도 안 되게 갑자기 노랫소리가 들리지. 그런 것들이 이제 되게 약간 뭔가 그 전에 일어난 일들은 뭔가 대단히 현실적인 느낌이었다면 그 총 맞고 나서 벌어지는 일들이 너무 환상적인 거야. 환상적인 거야. 그러니까 실제도 되긴 하는데 실제라고 하기엔 너무 환상적이야. 장면들이 너무 뭔가 꿈 같아. 그래서 거기에서 죽은 거 아닌가? 아니면 죽기 전에 뭔가 자기의 그 염원이 뭔가 머릿속에 상상이 되는 어떤 상상들이 펼쳐진 거 아닐까? 그래서 그런 일들을 겪어서 어쨌든 자기는 이 끔찍한 상황에서 이렇게 밤에 달려서 도주를 해서 했는데 겨우겨우 살고 막 사람들 죽이고 근데 아이가 있는 데서는 자기가 뭣도 모르게 챙겼던 우유를 줄 수 있었고 그리고 또 막 물에 빠져서 막 급류를 타고 막 그런데 꽃잎 떨어지고 근데 시체 밟고 막 일어서서 그 강물에서 나오고 노랫소리 들리는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마지막 장면으로 연결되는 거. 근데 그 마지막 장면도 그 모습이 되게 환상적이잖아. 쫙 푸른 초원인데 이제 또 내려가는 길이 이번에 또 하얘. 아마 뭐 석회암 지대거나 뭐 이런 거겠지. 그래서 뭐 하얀 그것들. 그래서 전체 전체 화면도 다 밝아. 너무 잘했지. 너무 잘했어. 그래서 그 장면이 죽은 거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게끔 하는 거야. 그래서 그거를 그리고 또 돌비에서 보니까 또 좋았던 것 같아. 물론 내가 기억이 좀 가물가물해져가지고 처음 봤었던 때가 근데 돌비에서 했을 때 좋았던 게 그 총소리 팡 하고 하는 소리 그것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그 저거 무너질 때 그 굴에서 들어가서 무너질 때도 막 이제 막 영화관 무너지듯이 막 소리가 나니까 그것도 너무 실감나서 너무 좋았고 훌륭한 영화야. 정말 훌륭한 영화야. 그리고 두 번째 볼 때 좀 더 인상적으로 좀 와닿았던 거가 저거거든. 그 나무거든, 나무. 그러니까 이 영화에는 계속 나무가 계속 어떤 이렇게 은유되고 있는 것 같아. 뭔가 어떤 의미가 있어 그 나무에 대해서. 그게 뭔지 몰라. 뭔지 모르겠는데 왜냐하면은 지금 내가 찝을 수 있는 것만도 첫 번째 장면에서도 나무가 보여지고 저 멀리에는 나무가 보여지고 그 다음에 아까 이야기했던 대로 나무에 기대고 있었고 마지막에도 나무에 기대면서 끝나고 그리고 또 중간에 나무들이 다 베어있는 장면들도 있단 말이야. 어느 이제 농촌 집 앞에서. 근데 그게 이제 뭐 벚꽃이었나 뭐 체리 나무였나. 근데 이제 그 체리 나무가 다 잘라져 있는데 그게 이제 꽃이 있는 채로 또 잘려져 있었던가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그 죽게 되는 그 주인공이 또 막 뭐라고 이야기를 하지. 뭐 이렇게 하면 더 잘 자랄 거니 뭐 나중에 또 뭐 새로운 뭐 나무가 생긴 뭐 그런 이야기였던 것 같아. 뭐 그것도 뭐 의미를 헤아려면 또 여러 가지 나올 것 같은데 그것도 되게 신비하지. 그러니까 꽃잎이 있는 채로 또 나무가 또 절단이 돼 있으니까 그래놓고 이제 나중에 또 급류에 휩싸였을 때도 급류에서 나오고 있을 때도 그때 꽃잎이 뭔가 이렇게 떨어졌던 것 같고 그리고 그 뒤에 이렇게 그 꽃잎이 있는 그 나무들이 조금씩 이렇게 보였던 것 같고 그 다음에 나무 숲으로 들어왔지. 그래서 마지막에 기대기 전에도 그 기대게 되는 그 큰 나무가 보여. 근데 그 나무가 정말 거대한 게 보였던 것 같아. 거대하게 보이고
그리고 막 나무가 빽빽하게 있는 채로 있었던 게 아니어서 그 나무가 유별나게 좀 거대하게 보였던 것 같아. 그러면서 그게 나는 그 나무가 자연스럽게 아마 다른 분들도 이거 좀 연상되실 수도 있겠는데 나 십자가가 떠올랐거든. 그 나무에서 묘하게. 그리고 그냥 그 나무 자체로만 봐도 의미가 좀 이상하고. 그래서 그 나무가 이렇게 내려다보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러니까 그 거대한 나무가 특히 마지막 그 나무가 그 인간들을 이렇게 내려다보고 있는 듯한 느낌이 드는 거야. 그래서 아까 어떻게 보면 너 내 뭐 하냐? 그래서 어떤 나무들은 베어졌고 어떤 나무들은 또 꽃잎을 이제 그 이렇게 떨어뜨리는데 그 꽃잎 떨어지는 것도 그게 이제 아마 꽃잎이 급류해서 꽃잎이 등장하면서 그 정신을 잃었다가 아마 깨지 않았나 싶어. 그러니까 꽃잎이 마치 그 캐릭터를 깨우는 거지. 일어나 하면서 꽃잎이 떨어지면서 부드럽게 깨우는 것 같은 거지. 그리고 깨우니까 자신은 주검들을 밟고 일어나서 그 급류의 그 강물에서 이제 일어서서 이렇게 나오는 거지. 그 나오자 아름다운 노랫소리가 들리지. 이상하지. 그게 약간 쉼이지, 쉼. 뭔가 쉼이 잠깐 주어지는 거지, 그 인물에게. 그래서 그 인물도 그걸 아마 앉아서 이렇게 가만히 듣던 것 같았어. 내 기억에. 가만히 듣고 쉼이 있는 거지. 그래서 뭐 어떻게 보면 이게 뭔가 기독교적인 어떤 은유나 그런 내용이 많아가지고 다 예상이 됐다라고 뭐 그런 이야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마 뭐 연상되는 게 좀 꽤 있어. 연상되는 게 꽤 있어서 그 쉼 주어지는 것도 고 성경에 고 얘기 있거든. 그 누구였지? 또 지금 기억이 안 난다. 야곱 아닐 건데. 욥인가? 요나인가? 다 헷갈린다. 거기에 어쨌든 그 인물이 막 지쳐가지고 막 나중에 막 이제 막 신경질 내거든. 여호와 막 앞에 신경질을 막 내. 그래서 막 못해 먹겠다 막 하면서 뭐 이럴 바니까 나 죽게 해달라고 막 하면서 막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럴 때 이제 그 천사가 와서 그랬나? 천사가 와서 배불리 먹였어. 그리고 잤어. 그리고 깼어. 그리고 또 배불리 먹였어. 그리고 또 잤어. 그거 내가 되게 좋아하는 구절인데 내가 지금 누군지도 기억이 안 난다. 내용은 내가 되게 좋아하거든, 그게. 그러니까 뭔가 전지전능한 신도 그냥 인간 얘가 지금 뭔가 지금 이제 뿔이 잔뜩 난 거야. 근데 얘한테 해주는 쉼이 먹이고 재우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의미를 하지. 그러니까 전지전능하면 사실 모든 걸 다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우리 상상 너머의 거를 할 수 있을 거 아니야. 뭐 시간을 초월한다고 생각을 해봐. 공간도 초월하고. 그러면은 이게 헤아려지지가 않는데, 어쨌든 인간은 우리의 한계 속에 살고 있는 거잖아. 우리의 시공간, 우리의 육체적 한계, 정신적 한계 속에 살고 있잖아. 그런 존재에게 주는 게 뭐냐? 너 먹어, 너 자, 쉬어 라고 그 물질적 세계 안에서 쉼을 주는 거지. 그러면 거기서 그걸 먹고 그 인물은 자고 일어나서 다시 일어날 수가 있는 거야. 약간 뭐 그때 그 노래 장면도 좀 그랬던 것 같고, 왜냐면 뭐 죽었다 살아난 거잖아. 그래서 보통 물 같은 경우를 이제 죽음이자 또 삶의 어떤 그걸로 많이
다뤄지잖아. 물이라는 거가 뭐 그리스 신화에서도 그렇고 뭐 요단강도 그렇고 또 뭐 하여튼 뭔가 이 그 침례 그 교회에서 이렇게 하는 거 이렇게 세례도 거기서 이제 그냥 물로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아예 물에 담궜다가 이렇게 일어나는 거. 그래서 뭐 많은 그런 거 많이 쓰지. 영화나 소설에서도 많이 쓰지. 그래서 뭐 영화에서도 뭐 본 시리즈 같은 경우에도 얘가 죽었다 살아나는 거를 이제 물에 빠졌다가 이제 다시 움직이는 걸로 이렇게 표현을 해준다라던가. 그래서 뭐 이 인물도 그 물에 빠졌을 때, 그러니까 그게 뭐 현실이라고 했을 때 물에 빠져서 죽는 경험을 했다가 이제 거기에서 진짜 급류타고 진짜 죽을 뻔했죠. 그러면 사람 웬만하면 죽을 것 같거든. 근데 거기서 어쨌든 살아나가지고 그 죽음을 밟고 일어나서 올라오는 거니까 이제 강물에 빠져서 죽었지만 또 그 이제 살아난 거지. 마치 그 침례교회 침례를 받은 것처럼 물에 빠졌다가 이제 나온 거지. 그래서 그래놓고 이제 힘이 주어졌지. 그 노래 속에서 뭐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뭐 이렇게 기독교 내용이랑 뭐 관련해서 생각해 볼 수도 있겠네. 그리고 그 전에가 진짜 뭔가 지옥 같은 시간들인 거지. 총을 쏘고 막 화염이 있고, 그 중에 이제 잠깐 아이와 그 여자도 잠깐 만났지만 그 장면도 되게 이상하고, 이게 환상이야. 뭐, 그러니까 내가 만약 그 상황들이 있었으면 내가 약간 현실 감각이 좀 없어졌을 것 같아. 그 총 맞고 나서 일어난 그 이후부터는 이게 꿈이야 뭐야라고 하면서 뭔가 현실 감각이 무너졌을 것 같아. 근데 이제 그런 시달림 속에서 이제 또 물이라는 시달림을 하고 물 속에서 꽃잎의 깨어짐을 받고 죽음을 딛고 일어서서 쉼을 얻었지. 그리고 여전히 과제는 남아있지. 자기의 주어진 최후의 과제. 그리고 최후의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서 계속 찾는데 어딨냐 이걸 내가 알려야 된다 하는데 상황은 뭐 완전히 급박하고, 그러다 보니까 원래 자신이라면 할 수 없는 짓을 하지. 원래도 처음에 갈 때 되게 하기 싫어했던 것 같거든. 내가 왜 그걸 해야 되느냐라고 하고, 그다음에 뭐 갔던 이유가 약간 뭐 있었어. 그러니까 약간 되게 사적인 이익 때문에 따라간 거지 어떤 사명이 있거나 이런 건 아니야. 근데 이제 단지 그게 이제 명령을 처음에 받았던 자기 친구는 형이 거기에 있으니까, 가족이 거기에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알려서 그 형을 살려야 하는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움직여지는 거지. 그 인물은 되게 사적인 어떤 동기로서만 이제 가게 된 거란 말이야.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그걸 다 초월한 거지. 초월을 해서 뭐 다 기관총 쏘고 막 난리 나는 1차 세계대전이니까 거기서 그렇게 참호 밖을 나가가지고 그렇게 가는 거는 그냥 죽을 수 있을 만한 짓인데, 거기에서 이제 그 푸른 것을 이제 걸어가면서 가로축으로는 이제 인물들이 이제 막 가고, 근데 이제 그걸 이제 꿰뚫으면서 이렇게 달려가는 거지. 너무 훌륭한 장면이다. 그래서 그걸 두 번째 볼 때도 그 짓을 하기 직전의 상태,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약간 이제 명령을 내리는 어떤 지휘관이 옆에 있는데 약간 심상치 않다는 걸 느끼고 너 무슨 짓 하려고 하냐는 식으로 뭐 이렇게 대사가 왔던 것 같고 오갔던 것 같고, 그리고 인물이 뛰어들 때 그 긴장감, 너무 좋았어. 그리고 그 장면도 너무 잘 만들어져서 연출도 너무 훌륭하고 그 엑스트라들의 연기들도 너무 훌륭했고 촬영도 너무 훌륭했고 너무 훌륭한 장면. 뭐 그런 식으로 어떻게 보면 약간 신앙적 거듭남이 표현된 거일지도 모르겠다. 이야기를 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 그랬어. 그리고 그 나무가 좀 되게 묘했다라고 내가 생각되는 게, 그 나무 자체로만 봐도 내려다 보는 것 같아서 너희들 무슨 짓 하고 있냐 라는 거. 그래서 처음에도 나무가 등장하고 그 다음에
그 나무가 어떤 쉼의 어떤 기본 같은 느낌도 주는 것 같았거든. 그러니까 나무에 기대서 쉬는 거. 그런데 인간들이 한 짓은 또 그 멀쩡한 나무들도 다 베었지. 근데 멀쩡한 나무들 다 쓰러뜨려 놨는데 이제 그게 또 나중에 어떻게 보면은 또 새로운 어떤 그 시작의 또 걸음이 될 것이다라는 이야기도 되게 묘하고 어 마지막 나무가 난 좀 인상적이야. 그러니까 마지막 나무가 진짜 이렇게 내려다보는데 마지막 나무에도 좀 기댔는데 그게 십자가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게 나한테는 그러니까 그 내려다보는 느낌을 줬다는 거잖아. 근데 그게 그것 때문에 내가 십자가 생각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그 이제 신약을 읽어보면 신약에 이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 못 박히는 사건이 되고 나면 그게 있거든. 그러니까 이제 내려다 보면서 이제 그 막 사람들이 조롱하고 뭐 너 신의 아들이면 뭐 빨리 뭐 이거 풀려 나봐라 뭐 이런 식의 이제 뭐 조롱과 이런 게 있는데 거기에서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저들은 기도지. 저들은 지금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이렇게 신약에 나오거든. 그래서 아마 그 나무를 보면서 나무가 내려다보면서 이게 인간들이 뭐 하는 짓이 뭐 하고 있냐라는 거를 내가 느낌을 받았다 그랬잖아. 그래서 그게 십자가 자연스럽게 연상된 것 같아. 그래서 십자가의 신약에서도 저들이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저들이 하는 게 이제 죄라는 건데 그 죄를 하는지 모른다는 거지. 그래서 십자가가 연상이 많이 됐던 것 같아. 그러니까 뭔가 그 단단하게 뭔가 서 있지. 단단하게 서 있는 그 나무. 그리고 인간들은 또 그렇게 살다가 또 죽을 거야. 근데 그 나무는 또 남아 있을지도 몰라. 그리고 그게 십자가가 또 그 전에 또 어떤 장면에 또 나오거든. 그 화염에 있을 때도 십자가가 좌측에 또 이렇게 잠깐 등장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화염 속에서 그 인물 뭔가 모르는 사람도 만났을 때도 제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도 되게 모르는 묘한 상태. 그러니까 뭔가 지금 지옥의 한 장면인 것 같은데 이제 옆에 또 십자가가 있는 것도 되게 이상했고 그런 느낌이 들었어. 그래서 이들이 뭔 짓 한 거냐. 그리고 그것 지금도 질문을 던지는 거지. 지금도 인간은 도대체 뭔 짓 하고 살고 있느냐. 하는 거를 던져주는 것 같아. 그래서 그 나무가 마지막에 되게 강렬하게 와닿았어. 그 나무를 그렇게 또 일부러 찍은 것 같아. 그러니까 그거는 우연히 그렇게 찍은 게 아니라 그 로케이션도 그렇게 잡은 것 같고 그게 컴퓨터 그래픽인지는 뭔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그 장면이 그렇게 거대하게 나무가 잘 나오게끔 하기 위해서 대단히 공을 들인 마지막 장면들인 것 같아. 그리고 마지막에도 그런 식으로 이제 그 나무에 기대서 쉼을 얻는 거지. 그래서 뭐 십자가도 되게 묘하지. 십자가도 뭐 전에도 뭐 열대설에서 이야기했지만 그게 형틀인데 그래서 옛날에 어떤 그 코미디언 같은 스탠드업 코미디언 같은 경우 이제 뭐 그러면 이제 기독교인들은 저기 뭐야 이게 그 현대에 일어난 일이며 그럼 뭐 그걸 해서 그러면 예를 들면 사형 집행을 십자가로 안 하고 총알로 했으면은 총알을 그러면 그 교회 상징으로 했을 거냐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조크를 하던데 그럴 수 있다고도 생각이 들어. 그러니까 그게 그 당시 로마 시대의 형틀이지만 그 의미가 전환됐단 말이야. 너의 십자가를 가지고 오라라고 해버리게 되면서 그 의미가 전환이 돼버리는 거지. 그러면은 십자가는 더 이상 로마의 형틀의 의미로서만 국한되는 게 아니라 형틀이지만 그게 자발적으로 선택하는 그 고난의 상징이 되는 거야. 그리고 동시에 이제 그 희생, 이 모든 사람들의 인류의 죄를 짊어지고 이제 그 속죄양이 되든 어떤 희생의 상징이 되는 거고 그런 식으로 이제 의미가 전환이 되지. 그래서 여기에서도 그 나무가 그런 식으로 나무가 나는 많이 보인 게 나무의 의미가 이렇게 또 생겨나고 또 전환이 되는 것 같은 느낌인 것 같아. 나무가
마지막에 그렇게 보여줌으로써 우리한테 질문을 던져주는 의미가 되는 것 같아.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에 대해서도 그렇지만 지금 뭐 해봤자 100년인데 그 동안 뭐 우리가 얼마나 달라졌냐라고 물어보면 많이 평화로운 시대를 많이 만났지만 또 이런 식으로 전쟁이 일어나서 그렇게 전쟁에 목이 왜 이러냐.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현재에도 전쟁이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그런 질문을 던지는 걸로 되는 거 아닌가 뭐 그런 생각이 드네. 그 얼마 전에 인터넷 이런 짤 같은 걸 보다가 무슨 각성한 문과는 이길 수 없단가 뭐 하여튼 무슨 이상한 제목의 뭐 짤이었는데 거기에 그냥 카톡 짤이었어. 카톡 그 채팅방 찍은 건데 거기에 이제 누가 그렇게 말을 했나 봐. 이렇게 뭐 자꾸 눈 와서 뭐 짜증이 난다. 눈 치워야 되고 막 하니까 짜증 난다고 하니까 왜 겨울에 자꾸 눈 오냐 뭐 이런 거를 카톡에 뭐 썼나 봐. 그러니까 그 문과인 것 같은 사람이 그것이 겨울이니까 라고 했어. 그랬더니 그럼 눈은 누가 치우는데? 라고 하면 봄이 치우겠지 라고 하니까 아닌데? 내가 치우는데? 막 하면서 짜증을 낸 거야. 그러니까 거기 문과가 그럼 당신이 봄인가 보 이렇게 되더라고. 또 뭐라고 하냐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그게 이제 재밌는 게 딱 그렇게 말을 하는 순간 그 짜증을 낸 사람은 봄이 되잖아. 봄으로 의미가 전환이 되는 거잖아. 그러면은 그 사람은 눈을 치움으로써 자신은 봄이 되는 거야. 아름답지. 나는 봄이요.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좋은 어떤 문학 작품이든 좋은 영화든 그런 것들은 그러니까 평범한 그런 것들인 건데 일상에 있는 것들인 건데 그 의미가 바뀌거나 아니면 뭔가 의미를 추가하거나 뭔가 하여튼 뭔가 풍성하게 만들어주는 것 같아. 그리고 또 생각해 볼 수 있게끔 해주고 그래서 그 아까 처음 얘기에서 내가 뭔가 사회적 주제나 사회적 주제의식이나 이런 걸로 접근을 할 때에 대해서 난 매력을 못 느낀다라는 거가 이거랑도 난 좀 관련이 있게 되는데 그 전쟁 같은 게 엄청난 사회적 현상이지. 사회적으로 되게 중요한 현상이지 그 전쟁은. 근데 그 전쟁에서 그 전쟁을 계속 보여주는 게 핵심이 아니라 그 전쟁 속에서 어떠한 과제가 주어진 어떤 인물들이 계속 카메라가 집요하게 따라가서 보여주고 있고 그 집요하게 보여줌으로써 그 뭐라고 해야 돼? 그들을 통해서 전쟁이 보여지고 그들을 통해서 우리 그 전쟁을 하고 있는 그 사회 그리고 인류 그리고 지금의 우리까지도 생각하게끔 해준다라는 거지. 그러니까 그게 난 좋은 것 같아. 그러니까 전쟁을 보여주려고 하는 거를 핵심으로 하는 게 아니라 그 인물들을 보여주려고 하는 걸 핵심을 함으로써 오히려 그 사회가 더 사회에 대해서 더 잘 생각해 보게끔 하게끔 전쟁에 대해서 잘 생각해 보게끔 하게끔 뭐 그렇게 해주는 것 같아.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그 중간에 총 맞은 장면이 되게 잘 했다라는 게 저게 죽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는 게 아마 뭐 친구님이 그렇게 이야기했지만 뭐 나만 그런 것도 아닌 것 같고 여러 사람들이 그렇게 느끼실 수도 있는 것 같은데 그거를 그러면 감독이 되게 잘 설정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더욱더 들거든. 잘 의도한 게 아닐까. 그러니까 왜냐면 거기서 컷을 나누기 때문에 그런 장면 안 넣었을 수도 있잖아. 계속 원테이크로 한 것만을 보여주려는 게 목적이었으면. 근데 그걸 일부러 넣음으로써 그 가능성, 그게 죽은 이후에 일 것 같다라는 가능성을 보여주고 거기에 조금 더 장치가 더 들어간 게 인물이 깨어나서 이렇게 갔을 때
인물이 깨어나서 갔을 때 그게 뭐가 되냐면 그 카메라가 인물을 이렇게 따라가는 게 아니라 카메라가 인물은 이렇게 해서 건물 밖으로 나가는데 그 인물을 따라가질 않고 그 죽어있던 그 병사 지나서 창문을 넘어서 이렇게 가서 인물은 요렇게 달려간단 말이야. 그래서 요렇게 하면서 인물이 비춰져. 그러니까 인물이 달려가는 모습이 되게 작게 보여지면서 이걸 이렇게 따라가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카메라가 인물을 놓친 거야. 그 장면에서. 어머나 어머나 흥분했다. 인물을 놓친 거야. 그러니까 거기서 한번 끊겨서 가주니까 더 그게 좀 뭔가 의도된 게 아닌가, 꿈이다 라고 의도된 게 아닌가 싶고, 그리고 거기에서 이제 도망 다니는 장면에서도 중간에 포스터 이렇게 나오는데 포스터가 서커스 포스터거든. 서커스. 그것도 이상하지. 그러니까 그거 완전히 의도된 걸 거야. 그 아무 포스터나 갖다 놓은 거 아닐 거란 말이야. 의도돼서 잘 보여 그 포스터. 근데 서커스가 약간 환상과 꿈과 연결되어 있는 가장 현실의 어떤 활동인 것 같은데 하필이면 왜 서커스 포스터냐. 그러니까 그 장면들 다 환상 아니냐. 환상과 꿈을 보여주는 어떤 암시나 이런 것들 아니냐. 그리고 그게 또 현실로 보더라도 서커스 포스터가 있음으로써 그 장면이 되게 미묘해지지, 오묘해지지. 왜냐하면은 그게 뭐야, 저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다 환상 같으니까,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그 빛이 막 하고 막 총 하고 막 폭격 막 이렇게 되고 하는데 거기에 이제 서커스 포스터가 있던 게 되게 이상하잖아. 되게. 그러니까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냐라는 것도 또 한 가지로 연결이 되고, 그러니까 무슨 광대 놀이짓 하는 것 같은 거잖아. 이게 지금 도대체 뭐 하는 짓인 건지, 그리고 일어나는 일은 이게 지금 도대체 꿈인지 현실인 건지 하는 걸로, 현실이어도 그게 포스터가 묘한 감정을 불러일으키고, 또 한 가지는 그게 이제 꿈 또는 환상이다라는 걸 또 의미해주는 어떤 그런 거가 되는 것 같고, 그래서 참 잘했다. 그래서 그러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그 진짜 죽었다라고 생각하면은 어쩌면 그런 죽음이 되게 많을 거란 말이야. 실제 전쟁에서는. 그러니까 각자 과제가 부여되는데 그 과제를 해내기 위해서 뭐 나름 노력들을 해. 거기에 있는 군인들이. 그런데 대부분의 죽음은 그냥 그런 식으로 해서 끝나버렸을 거야. 아마 1차 세계대전도 아마 1차 세계대전이 아마 그런 죽음이 되게 많은 죽음일 거야. 모든 전쟁들이 좀 의미가 없고 쓸데없지만 1차 세계대전 어디서 그런 것도 내가 본 것 같아. 그러니까 그 게임 같은 경우에 1차 세계대전 관련된 게임이 좀 적은데 그 이유가 그리고 저기 뭐야 이런 뭐 이렇게 가공의 이야기도 1차 세계대전이 좀 할 게 없다라고 하는 게 재밌는 게 없다는 거야. 1차 세계대전은. 그러니까 너무 그냥 지지부진한 그냥 참호전. 그 참호 밖으로 나오면 팅팅 그냥 맞아서 그냥 다 죽고, 그래서 그냥 계속 대기하고 있는 거야. 그냥 계속 대기해서. 그래서 아마 그 유명한 작가들도 계속 그 참호 있으면서 막 작품 쓰고 뭐 그랬을 거거든. 그러니까 비트겐슈타인도 그랬나? 그래서 거기에서 뭐 그런 생활하면서 뭐 쓴 거지. 그 뭐 유명한 소설 뭐 해밍웨이도 뭐래. 하여튼 뭐 그런 식으로 이렇게 참고 있으면서 죽음이 생사가 계속 내한테 고려가 되는데 끝도 없는 대기를 하고 있어야 돼. 그냥 뭐 쓰기 좋겠지. 뭐 써지기 잘 생각도 날 것 같아. 그러니까 그런 전쟁이었으니 얼마나 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쳐들어와가지고 막 해가지고 뭐 엄청난 어떤 뭐 죽더라도 뭐 엄청난 일을 해내고 죽는 게 아니라 그냥 진짜로 그냥 약간 진짜 그냥 말 그대로 그냥 약간 개죽음 같다고 할 수 있을 만한 그냥 그런 거. 진짜로 쓸데없는 죽음이다라고 할 만한 것들이 그냥 널려 있지 않았을까. 그래서 그게 현실이라고 생각하면 더 현실이면서 더 좀 비극적이지. 그런 죽음이 더 많았을 거니까.
그런 과제도 부여받지 않았을까? 그냥 너 여기 참호에서 여기 있어야 돼. 너 여기서 지켜야 돼. 근데 뭐 포탄 날라오면 또 죽어. 뭐 한 것도 없어. 오자마자 죽은 병사들 많겠지. 뭐 이게 뭔지도 모르고 전쟁이 뭔지도 모르고 그 1차 세계대전도 뭐 내가 알기로는 그때 너무나 그때 뭔가 황금기여가지고 막 산업혁명 이렇게 하면서 뭔가 되게 미래가 밝고 그게 이제 벨 에포크라고 하나? 그러니까 뭔가 계속 근데 그때도 뭐 이렇게 시민사항 보면은 이제 좀 참혹한데 어쨌든 뭔가 계속 인류가 발전한다라는 어떤 환상이 가능할 때 그러니까 보통 사람이 미래를 어떻게 보냐가 현실을 생각하는데 되게 영향을 주잖아.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풍요로워도 미래가 암담하면 사람들이 처지는 거고 현실이 암담해도 미래가 밝아 보이면은 되게 좋게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제 경제 성장기에 보통 미래가 밝으니까 사람들이 되게 활기가 넘치고 막 이런 거잖아. 실제 절대값은 좀 지금 우리나라 훨씬 더 잘 살아도 뭐 옛날에 더 활기가 넘쳤다라던가 그런 거지. 그래서 그때 그냥 전쟁도 얼마 안 될 거라고 생각하고 그냥 약간 해맑게 웃으면서 그 기차 타러 가고 막 했던 그런 이렇게 다큐 같은 거 찍힌 장면들도 내가 보통 봤던 것 같고 그런데 이제 도착하자마자 그냥 뭐 포탄 맞아 죽고 뭐 대부분 뭐 그랬을지 않았을까. 아마 그래 대부분 그냥 그렇게 죽었을 거야. 그래서 그 인물도 그냥 그러고 그냥 죽었을 거다. 죽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해도 참 안타깝고. 그리고 그게 엄연한 현실이었을 거다. 생각해 보면 참 그렇고. 그런데 이제 영화로서의 어떤 하나의 완결된 이야기로서는 그게 환상인지 현실인지는 약간 애매하게 해두고 그 이야기들 뒤에를 쫙 펼쳐 놓은 게 너무나 좋은 선택이었다. 너무나 훌륭했다 하는 생각이 든다. 그러니까 이게 내가 생각하는 영화적 경험. 그러니까 영화가 보통 2시간이잖아. 보통 시나리오 같은 경우에는 100분 기준으로 해서 시나리오 한 장에 1분으로 쳐서 100페이지를 쓰라라고 보통 한다는데 그리고 또 뭐 요즘 꼭 그런 건 아니지만은 원래 극장 기준으로 생각을 하면 그러니까 극장까지 가지고 있는 영화사 입장에서는 영화가 긴 게 별로 안 좋다는 거지. 왜냐하면 영화를 많이 틀 수가 없으니까. 그러니까 좀 짧은 영화를 여러 번 트는 게 돈이 더 된다는 거야. 그래서 짧은 걸 선호했다 뭐 이런 것도 있는데 뭐 어쨌든 한 2시간 정도라고 했을 때 2시간이면 짧아.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 내가 생각하기에. 그래서 나도 그러니까 단편 소설을 좀 재미없어 하는데 그리고 재밌으면은 장편도 그냥 계속 여러 권이 계속 그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들거든. 너무 재밌는 소설들은. 근데 영화도 영상물도 계속 안 끝났으면 좋겠는 거야. 너무 훌륭한 이야기들은. 그래서 뭐 제대로 좀 진득하게 이야기를 하려면 영화는 안 돼. 영화 너무 짧아. 2시간 너무 짧아. 2시간 너무 짧아서 막 시즌 몇 개 걸쳐가지고 한 열 몇 편씩 해가지고 한 100편 정도 돼야지 뭔가 진득한 이야기 같은 약간 이런 느낌이 들거든 나는. 근데 이제 그러려면 이제 좀 좋은 퀄리티는 보통은 미국에서 만들어지는 것 같은데 미국 드라마들 같은 경우에도 흥행이 안 되면 끝나지. 흥행이 안 되면 끝나고 그래서 뭐 전에도 이야기했지만 내가 생각하는 최고의 그런 허구의 이야기를 지어낸 걸로서 가장 좋은 작품은 브레이킹 배드다. 근데 그 외에 많은 작품들이 아무리 훌륭해도 좋은 시즌들을 계속 유지하지 못하고 특히 결말에 가가지고 너무 실망스러운 이야기를 할 때가 너무 많다. 그런 경우가 참 많지. 안타깝지. 근데 영화가 아무튼 짧으니까 2시간 안에 할 수 있는 게 너무 짧은데 그래서 어떻게 보면 약간 드라마 많이 나오고 좀 잘 만든 드라마들이 많이 나오면서 영화의 가치가 좀 내려간 면도 있는 것 같아. 그런 긴 이야기의 가치가 워낙 세다 보니까
잘 만든다는 전제에서. 그런데 이런 1917 영화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영화의 가치가 있다, 영화적 경험의 가치가 있다 라는 걸 보여주고 충분하다 는 느낌을 주지. 그래 난 이걸 영화에 보고 싶었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그러니까 뭐 조금 저희도 계속 비교해서 좀 그렇긴 한데, 그러니까 기생충 같은 경우에 그냥 OTT로 봐도 난 큰 문제가 없는 것 같거든, 영화가. 근데 1917 같은 경우는 난 영화관에서 꼭 봤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따라서 처음 영화 보고 나서도 이게 언젠가 극장에 다시 걸릴 것 같은데 그때까지 안 보고 있다가 또 다시 봐야지 라고 생각했던 거지. 그래서 OTT로 일부러 안 봤고, 그러다가 갑자기 돌비, 내가 알게 된 돌비 이게 나와서 돌비로 또 이제 보게 되는 또 즐거운 일이 있었던 거지. 참 잘 만들었어. 아시라,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했나? 이야기할 거 다 이야기한 것 같아. 이거 영화 그리고 그 장면을 이제 보면서도 이야기해도 되게 좋을 것 같은데, 그럴 만한 이제 기술적인 어떤 여건이 지금 내가 안 돼가지고 장면 하나 틀어보면서 이렇게 보는 거야. 그러면 이제 더 막 뭐가 얘기가 나올 것 같아. 지금도 내가 뭔가 이야기한다고 뭐 준비도 안 했는데 막상 이야기를 하면 자꾸 뭐가 이렇게 찾아지잖아. 그런 숨겨져 있는 요소들이. 그래서 다음에 좀 그런 여건이 내가 되면은 그 영화 틀어놓고 이렇게 영화 보면서 이렇게 하나하나씩 집어봐도 되게 좋을 것 같아. 되게, 그러니까 사소한 디테일도 되게 좋았거든. 이렇게 쥐 같은 것도 나올 때도, 파리도 그렇지만 쥐도 이게 그 컴퓨터 그래픽이지 않을까 싶은데, 그러면 이제 잘못하면은 되게 티나는데 되게 자연스러웠어. 다 리얼했고, 다 뭔가, 그러니까 그런 거가 다 정성이 들어간 거야. 진짜 정성이 들어가고, 진짜로 뭔가, 이건 진짜로 애정과 어떻게 보면 조금 더 세게 가면 사명까지 가지면서 만들어 보자 라는 마음으로 그 감독이나 어떤 많은 스태프들이 동원된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어. 그래서 그 내가 아까 허구로 만들어진 것 중에 가장 좋다고 생각하는 드라마가 브레이킹 배드라고 하는데, 기존에 있었던 일을 이제 드라마화 한 것들 같은 경우에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퍼시픽이라던가 아니면 뭐 저기 그 체르노빌 같은 경우에 대단히 잘 만들었거든. 밴드 오브 브라더스나 저거 퍼시픽도 되게 잘 만들었고, 그 다음에 저것도 잘 만들었어. 그 제너레이션 킬, 그거 이제 그 이라크 가서 전쟁하는 거 다뤘던 것도 그거 이제 실화 바탕으로 이렇게 했는데, 그런 것들이 은근 되게 퀄리티가 좋다. 그러니까 실제 있었던 이야기들을 그걸 하는 것들이 퀄리티가 좋아. 왜 그런지 모르겠어. 근데 내가 추측하기에는 뭔가 좀 특별히 정성을 들여서 만들었기 때문에 그런 드라마들이 좀 잘 나온 게 아닌가 생각이 들거든. 그러니까 뭔가 뭐 퍼시픽도 그렇지만 밴드 오브 브라더스 같은 경우 그 사람들을 그리기 위해서 만들었다라는 마음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뭔가 되게 잘 나온 것 같고, 체르노빌도 뭔가 그러니까 인류의 되게 중요한 어떤 역사적 사건으로서 우리가 지금도 끊임없이 계속 되새겨 봐야 되는 어떤 중요한 사건으로서의 가치로서 있기 때문에 그거를 되게 또 정성스럽게 만들어서 그게 나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들거든. 체르노빌에 대단히 무서운 장면이 있지. 우리는 그거는 이미 스포가 다 된 이야기잖아, 체르노빌은. 근데 야, 진짜 거기에서 체르노빌도 뭐 옛날에 뭐 장비도 없고 뭐 방사능에 대한 인식도 별로 없고 하니까 그 뭐 가서 뭐 치우고 뭐 이래야 되는 거를 그냥 사람 시켜서 하는데, 그거를 이제 막 사람 따라가면서 이렇게 찍은 것 같은, 그 1인칭으로 했나? 그러니까 POV로 찍었나 해서 뭐 그걸로 하는 거에서 막 치우고 막 하는데, 그러니까 잠깐 갔다 오고 잠깐 갔다 오는 식으로 하는데 그 장면이
야 진짜 뭐 뭣도 없는데 어찌나 공포스러운지 그 방사능에 노출되고 있는 그 상황을 그렇게 하는 거. 그 장면 또 생각나네. 그 너무 잘 만들었지 그런 것도. 그래서 뭔가 역사물들 다른 것들이 뭔가 잘한 것 같은데 1917도 참 그런 정성이 들어간 영화다. 정성이 들어가서 참 잘 만들어진 영화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은 영화 장면들을 하나하나씩 보면서 뜯어보면서 뭔가 또 다뤄도 좋지 않을까. 그리고 뭔가 계속 그 나무가 계속 이 영화에 되게 중요하게 다뤄지는 것 같다. 아마 이것도 그러면 장면들 하나씩 보면은 그 나무의 의미들도 자꾸 새로 또 발견될 수도 있고 또 내가 지금 기억 못하는 나무들도 많을 수도 있고 막 그렇겠지. 그래. 아실이 너가 식물이니까 나무 이야기가 더 흥미가 있지 않을까? 그 생각이 들고 오늘 여기까지 해보자. 다음에 또 연기 이야기 또 해도 좋겠다. 연기도 정말 자꾸 영화 좋아서 영상을 자꾸 보다 보면은 자꾸 연기가 자꾸 눈에 들어오는데 내가 그 연기 또 진짜 따지면 진짜 이야기할 거 되게 많은 것 같거든. 왜냐면 연기 되게 흥미로운 활동이잖아. 흥미로운 활동이어가지고 그것도 한번 다음에 또 이야기할 수 있으면 또 이렇게 하자. 그리고 아무튼 자꾸 뭔가 191 자꾸 더 얘기하고 싶다. 근데 그걸 뭔가 다음에 뭔가 장면 가지고 또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아. 안 그러면 아니면 또 뭐 또 생각나면은 또 아실이 너랑 같이 이야기 나누도록 해보자. 그래 아실아 오늘 공교롭게 또 저기 1917처럼 우리의 열대서림도 투테이크로 찍게 되었어. 오늘도 나의 이야기를 들어줘서 고마워. 아실아 고마워. 감사합니다.